왔는데요. 지난번 아내모네 꽃그림 강좌 영상을 저희 아빠가 보시고는 영 파이다, 너무 분위기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보다 살짝 목소리 톤을 업해서 강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목소리 톤이 아마 제가 실제 그림 수업을 진행할 때 목소리 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는 지난번 아내모네 강좌보다 조금 더 쫀쫀하고 밀도 있게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 영상이 꼭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그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케치부터 들어갈게요. 동백꽃을 어떤 크기로 그릴지 덩어리부터 잡아줄 거예요. 일단 꽃 덩어리부터 동그랗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파리 덩어리 대충 잡아줍니다. 그림이 좀 단순한 편이라서 꽃사진에 십자가를 그어주고 스케치 종이에도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 사진에서 십자가로 인해 나누어진 꽃잎과 이파리의 위치를 파악해서 스케치 종이에도 비슷한 위치에 꽃잎부터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주고요. 꽃술 부분도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이파리도 다시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이제 제대로 이쁘게 스케치를 할 건데 꽃술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잎 그려줍니다. 잘못 그린 스케치선은 가능하다면 그때그때 지워 없애주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잎까지 그려줍니다. 지우개질을 세게 하시면 종이가 상해서 색이 잘 안 올라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왼쪽 큰 이파리를 꼬리를 자연스럽게 빼면서 그려주고 두 번째 이파리도 이쁘게 모양내서 그려줍니다. 마지막 채색하고 나서 스케치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선이 보일 정도로만 살살 지워주시는데 이번처럼 진한 색을 사용할 때에는 중심 부분은 안 지워줘도 좋아요. 나중에 선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채색을 위해서 지우개 가루를 깨끗하게 털어냅니다. 채색 들어가기 전에 동백 꽃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꽃그림을 채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늘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그릴 꽃을 자세히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번 동백꽃은 꽃색 자체가 많이 붉어서 밝은 부분이 크게 없고요. 색감이 화려하지 않고 담백해요. 그래서 저는 꽃잎과 이파리의 끝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제 맘대로 살짝 넣어줘서 밝은 색과 깊고 어두운 색의 대비를 두드러지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간단한 그림이라도 그림이 풍성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를 파악하고 계획하고 나면 꽃의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꽃과 이파리 색감의 깊이 정도를 몇 단계로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동백꽃은 꽃잎의 색감은 단순하지만 꽃의 중심 부분에 깊은 색감이 들어가서 색의 대비가 큰 그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비워둔 하얀 부분을 빼고 6단계 정도로 나눴고 이파리는 왼쪽은 4단계 정도로 오른쪽은 3단계 정도로 나눴어요. 제가 수업할 때 색감의 깊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분들께서는 파악이 잘 안 되고 감이 잘 안 온다 말씀하셔서 어떻게든 와닿게 설명하고 학생분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색감 깊이 단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타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 대략 이런 깊이감으로 꽃색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파악하시는 용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해요. 평소에 어떤 사물이라도 이런 식으로 색의 단계를 나누어 보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 어느 날 꽃그림 그리실 때 그릴 꽃 색감의 깊이가 저절로 보이는 그러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꽃이 왜 이런 색이 되었나를 파악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 일이죠. 자, 채색 들어가 볼까요? 저는 동백꽃은 다홍빛이 예쁜 것 같아서 깔끔하게 다홍빛 레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랑 퍼머넌트 레드, 로즈마더, 가지색 느낌의 보라를 넉넉하고 살짝 뻑뻑하게 팔레트에 풀어주세요. 처음 색을 풀 때는 나중에 깔끔하게 섞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옆색하고 간격을 두어주세요. 먼저 노랑 바탕색을 한번 깔아줄 건데요. 꽃부분에 천연붓으로 물을 발라줍니다. 천연붓이 물을 많이 머금어서 물 바를 때 편리하고 물 바를 땐 두세 번 정도 꼼꼼히 발라줘야 종이가 물을 흡수하고도 좀 촉촉한 상태가 돼서 물감 올렸을 때 물감이 곱게 잘 펴집니다. 물을 너무 많이 올리면 물감이 퍼져나가고요. 노랑은 꽃 중심 부분 쪽에만 발라서 꽃의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바른 느낌이 나도록 해줬어요. 노랑 바르고 바짝 말려줄 거예요. 동백꽃이 다홍 느낌만 살짝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노랑을 여리여리하게 묽게 발라주시고 나는 센 다홍이 좋다라고 하시면 노랑을 농도 짙게 발라주세요. 저는 센 게 좋은데 이번에 노랑을 좀 덜 바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퍼머넌트 레드를 그냥 썼을 때와 노랑 바르고 썼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왼쪽이 노랑 발라서 다홍색으로 만들었을 때고 오른쪽이 그냥 퍼머넌트 레드를 발랐을 때예요. 퍼머넌트 레드만 발라도 다홍 레드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노랑을 깔고 칠해놓고 보면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다른 레드꽃 그리실 때 또 써보세요. 이파리 채색을 위해서 그리니쉬 옐로우랑 후커스 그린, 섀도우 그린 등을 풀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섀도우 그린의 깊은 색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섀도우 그린이 깊은 색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섞으면 아련한 색감도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색 같아요. 이따 한번 봐주세요. 이번 이파리는 바탕색 바르고 말려서 또 바르는 단계 없이 한 번에 완성해 볼게요. 물을 발라줍니다. 이파리 표현은 살짝 대충 해줄 거예요. 이파리보다 꽃이 더 살았으면 해서요. 그리니쉬 옐로우랑 올리브 계열 살짝 섞어서 1단계 색 올려줍니다. 나중에 하얀 부분 두고 라인 그려줄 거라서 끝까지 안 칠해줬어요. 이런 표현이 귀찮으시면 그냥 끝까지 칠해주세요.
붓을 씻지 않고 후커스 그린 좀 더 섞어서 2단계 색 올려줍니다. 붓을 씻지 않고 포커스 그린이랑 섀도우 그린 더 섞어서 3단계 올려줍니다. 꽃하고 경계선에 물이 좀 있었는지 번져서 휴지로 톡톡 찍어내줬어요. 또 로즈마더를 느낌있게 군데군데 올려줍니다. 색을 이렇게 착착착 올리실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전 단계보다 붓에 묻히는 물감의 농도가 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마르기 전에 이파리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저처럼 꽃이나 이파리의 하얀 부분을 남겨두고 싶다면 라인을 마지막에 그려서 꽃 모양을 정리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하얀 부분을 남겨두지 않고 면을 다 채울 경우에는 라인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라인 그릴 때는 라인 그릴 부분에 바로 옆색을 감안해서 비슷한 톤으로 느낌있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섀도우 그린색으로 이파리에 4단계 색까지 올려줬어요. 이제 오른쪽 이파리 채색하기 전에 물 발라줄게요. 올리브 계열색 조금이랑 섀도우 그린을 섞어서 채도가 낮은 색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아련한 섀도우 그린색이란 게 이런 느낌의 색이랍니다. 살짝 바른 느낌의 그린색이라서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색으로 1단계 올려주세요. 붓을 씻지 않고 섀도우 그린색을 더 섞어서 2단계 올려주세요. 또 붓을 씻지 않고 섀도우 그린 더 섞어서 3단계 올려주고 있어요. 레드색을 2단계 색 정도로 올려줍니다. 마르지 않고 젖어 있을 때 라인을 또 그려줬어요. 레드랑 그린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라인 그려주면서 3단계 색 정도의 레드로 올려줬어요. 이번에는 다시 꽃으로 돌아와서 꽃 전체에 물을 발라줍니다. 잎을 끝까지 바르지 않고 좀 남겨두고 발랐어요. 팔레트에 풀어놓은 퍼머넌트 레드에 물을 섞어서 1단계를 발라주세요. 붓 씻지 않고 퍼머넌트 레드 더 섞어서 2단계 발라주세요.
붓을 씻지 않고 로즈마더 더 섞어서 3단계 발라줍니다. 레드가 발린 꽃잎 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휴지로 끝을 톡톡톡톡 찍어줬어요. 조금 모자란 부분 색을 톡톡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짝 말려서 동백꽃 한입 한입 이쁘게 표현하는 걸 시작해 볼게요. 영상 위에 있는 참고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색 단계가 잘 보이지 않네요. 영상에서 보이는 색감 표현을 위주로 봐주세요. 한 잎에만 물을 발라서 색의 단계를 보충해 가면서 표현해 줄 거예요. 약간 뻑뻑한 퍼머넌트 레드를 붓에 묻혀서 3단계를 보충해서 바르고 있어요. 붓을 씻지 않고 로즈마더를 살짝 섞어서 4단계 보충합니다. 붓을 씻지 않고 로즈마더를 더 섞어서 5단계 보충합니다. 붓을 씻지 않고 가지색 보라를 좀 섞어서 6단계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번짐 방지를 위해서 한 입 띄워서 물 발라줄게요. 이번 꽃잎부터는 설명을 생략할 테니 영상을 보시면서 첫 꽃잎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제 설명은 꽃 중심에 있는 꽃술의 대부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꽃술 대부분은 원래는 흰색이나 아이보리 정도의 색일 텐데 중심 안쪽 부분에 위치해서 붉은 잎색의 반사로 인해 붉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잎처럼 붉게 색을 올려줬어요. 꽃잎처럼 색 단계를 표현해주세요. 색 단계가 높은 진한 색을 올릴 때는 물을 바르고 올리면 진한 색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진한 색을 올려서 깨끗하게 씻은 붓에 물기를 빼서 색을 펴가며 색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색이 잘 올라간답니다. 꽃술 대의 윗부분은 저처럼 진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연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좀 더 손봐주고 있어요. 물로 살살 펴주고요. 꽃잎이 겹쳐진 부분을 살짝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5단계 정도의 색으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때 그리는 라인은 다 같은 색으로 그리기보다는 주변보다 살짝만 어둡게 해주며 꽃잎마다 다른 색으로 그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술 대부분의 위쪽을 그려줄 건데요. 이런 라인은 삐뚤어지면 어색해 보이니까 연필로 먼저 라인을 잡아줍니다. (4에서 5단계) 색으로 가닥가닥 라인을 그려주고 윗부분은 채워줄 거예요. 동백꽃을 환하게 밝혀줄 노란 꽃술을 그려볼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색을 뻑뻑하게 풀어주고 좀 더 농도 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흰색도 많이 섞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까 흰색까지는 안 섞어줘도 되겠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은 노랑만 써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중간 부분부터 작은 크기, 큰 크기를 섞어가며 점을 찍어줬고요. 바깥 부분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크기도 키워주고 무작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꽃술을 그릴 땐 완벽한 모양을 그려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술끼리 붙어있는 모양도 연출해 주시고요.
중심 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서 더 진하게 색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전 물감 농도가 진해서 말려서 그 위에 진한 색 한번 더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꽃을 1에서 2단계 색을 사용해서 꽃을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하얀 부분을 어느 정도 두면 꽃술 대 아랫부분에 깊은 색감과 하얀 부분이 대비를 이뤄서 꽃의 색감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꽃잎 라인을 이쁘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이 작업을 좋아한답니다. 그때그때 느낌대로 그려주기도 해서 그리면서 재미있기도 해요. 꽃잎의 색감이 진한 부분에는 한 번 더 진하게 라인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꽃술 대부분의 위쪽은 붉은색이 좀 진해서 흰색을 묽게 타서 윗부분에 덧칠을 한번 해줬습니다. 흰색 물감은 이렇게 묽게 칠해주면 바를 땐 하얗지만 마르고 나면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완성된 그림에 연필 스케치선이 보이면 지저분해 보여서 지우개로 남은 선을 다 지워주고 지우개 가루도 다 털어내줍니다. 양쪽 이파리에 흰색으로 인맥을 그려주려고 연필로 스케치를 했고요. 왼쪽 이파리에 자신있게 선을 쭉 그어주었더니 내가 동백꽃의 인맥이다 라고 너무 자신있게 외치는 환청이 들리는 듯해서 바로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오른쪽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배웁니다. 노란 꽃술 부분이 다 말라서 꽃술 부분의 아래쪽 중심 부분 붉은색을 더 강조해줬고요. 붉은색 중심 부분이 노란색에 반사된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중심 주위 부분에도 붉은색을 올려줬어요. 한 번 더 진한 부분 강조해줬고요. 아무리 봐도 왼쪽 인맥이 너무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여서 군데군데 물 발라서 한풀 꺾어줬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짝이를 그림에 표현해주기 위해서 깨끗한 흰색 물감을 뻑뻑하게 팔레트에 풀어주고 흰 물감 묻은 붓이 물기를 좀 머금도록 조절해서 훅훅훅 힘차게 붓을 털어줍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반짝이가 번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살짝 마르면 큰 반짝이들 위에 뻑뻑하게 흰 물감을 묻힌 붓으로 톡톡톡 한 번씩 찍어줍니다. 그래야 흰색이 또렷해져서 반짝이가 더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뿌려진 반짝이가 모자란 듯한 부분엔 붓으로 크기를 다르게 해서 톡톡톡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반짝이 뿌리는 과정은 좋아하시면 하시고 안 좋아하시면 즐겁게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꽃이 물방울 머금은 듯이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 작업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넣어주고 나면 동백꽃 그림이 짠! 하고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그림을 완성하신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정말 수고하셨다고 오늘 그린 그림 덕분에 내일은 더 잘 그리실 거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제가 만든 강좌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건의나 질문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오늘도 그림으로 행복한 날 되시고 저는 휘채였습니다. 안녕.